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놓친 것이라고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해가 저물 때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나누고 희망찬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지난 365일의 무게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하지 못한 말, 건네지 못한 손길, 미뤄둔 결심들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끝내지 못한 것들의 그림자가 먼저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제 받은 칭찬보다 10년 전의 모욕이 더 또렷하고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순간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기억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 본능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후회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결산이 시작됩니다. 지난해에 나는 무엇을 미뤘는가? 누구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했는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쳤는가? 이 질문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축하와 환호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무언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그는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그가 던진 질문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물음이 18년의 유배를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새해의 의미는 시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어제와 내일 사이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가짐 뿐입니다. 새해는 삶을 다시 바라보라고 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향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멈춰서서 확인하라는 달력의 알림입니다. 그 알림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또 한 해가 같은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알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해야 할 일은 희망찬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자주 나중에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라는 말 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새해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대는 지난해 무엇을 가장 오래 미뤄두셨습니까? 그 대답 속에 새해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았다면 이제 걸어갈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그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에게 스스로 찾아온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해에 세운 목표가 한 달도 되지 않아 흐려지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어느새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목표는 있었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만 세우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방향은 있지만 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와 기준은 다릅니다. 목표는 도착지이고 기준은 걸음걸이입니다. 목표는 언젠가 닿고 싶은 곳이지만 기준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큰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지켰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방대한 저술이 되었고
그 저술이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습관의 뿌리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습관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준에 뿌리를 둔 습관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해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소원이 아닙니다. 5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리고 하나가 단단해지면 나머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의 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해의 방향을 고정시켜주는 마음에 박는 못 말입니다. 이 못들이 단단히 박혀 있으면 한 해 동안 어떤 풍파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그 뿌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운을 붙잡아 두는 것은 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약용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기준을 지켰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새해 첫날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꺾지 않을 원칙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정해지면 운은 따라옵니다. 아니, 운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미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준을 세우십시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하겠다. 이번에는 다르다. 반드시 바꾸겠다. 그 다짐들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의지가 아니라 시간의 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넓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하루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고 내일 하지 않아도 다음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오면 같은 다짐을 반복합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올해라는 단위가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의 실행을 내일로 미루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를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책 한 장을 읽고 글 한 단락을 썼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500권이 넘는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들이 모여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헬스장 등록부터 하는 사람보다 오늘 10분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독서 목록을 만드는 사람보다 지금 손에 닿는 책 한 페이지를 펼치는 사람이 더 많이 읽습니다. 시작은 준비가 아닙니다. 시작은 행동입니다. 미루는 습관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시점, 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가르친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이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리게 됩니다. 불완전한 오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크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뤄두었던 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것을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1년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도착지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실행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행은 불완전한 오늘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일 바로 하십시오. 바로 라는 그 두 글자가 새해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바로. 그 차이가 한 해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시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떳떳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새해의 두 번째 철칙은 바로 이 떳떳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떳떳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떠올립니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 사회적으로 올바른 선택.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떳떳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안에서 나는 나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떳떳함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 중에는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도 있고 꺾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타협, 사소한 거짓말,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침묵.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느끼는 피로의 상당 부분은 이 짐에서 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의 원인은 대부분 자신을 속인 순간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잃지 않으려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이 불편해지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18년의 고독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떳떳함은 완벽함과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떳떳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함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새해 첫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내 기준을 꺾었는가?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올해는 조금 더 나와 눈을 마주치며 살겠다고. 양심이 불편해지는 선택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겠다고. 그 작은 결심이 한 해를 다르게 만듭니다. 떳떳함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편안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편안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새해의 두 번째 철칙은 이것입니다. 떳떳함을 지켜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겠다, 저것을 시작하겠다. 그 꿈들은 대부분 아름답고 진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크기가 문제라고요. 사람들은 꿈을 이루려면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생기면, 돈이 모이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나 그 조건은 쉽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꿈은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꿈을 죽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그 언젠가가 꿈을 서서히 시들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방대한 저수를 남긴 것은 한 번에 큰 산을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침마다 글을 썼습니다. 한 번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썼습니다. 그 작은 글들이 모여 수백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천재적 영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실행이었습니다. 꿈은 기다리는 동안 낫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순간 살아납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오늘 한 문장을 쓰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10분을 걸으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 한 통을 보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꿈을 살려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크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을 작게 적으십시오. 목표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행동은 그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큰 목표와 작은 행동. 이 조합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작은 행동은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으니 시작하기 쉽습니다. 시작하기 쉬우니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니 쌓입니다. 쌓이니 결국 이루어집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으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큰 시작을 칭찬하지만 진짜 변화는 작은 지속에서 옵니다. 새해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행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한 해를 바꾸고 한 해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꿈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한 걸음이 새해의 세 번째 철칙입니다. 새해가 되면 인사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연화장을 보내고 안부 메시지를 나누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관계를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가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챙기려 하면 어느 관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넓게 퍼진 관계는 얕아지기 쉽습니다. 얕은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관계의 본질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벼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배되자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수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낫다는 것을. 새해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줄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 시간을 쓰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관계 정리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새해 첫날 2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내 시간을 빼앗기만 하는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둘째, 내가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을 쓰십시오. 이 작은 조정이 한 해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듭니다.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도 외로울 수 있고 적은 사람과 어울려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적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들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새해의 네 번째 철칙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넓히기보다 정리하고 집중하라.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관계의 비밀입니다. 새해의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결심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어느새 길을 잃게 된다고요. 사람은 바쁘게 살수록 자신을 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을 하고 저녁에 지쳐서 잠들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흘러가다가 한 해가 끝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흔들렸는가?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습관이 그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유배라는 어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상실에 앉아서 몇 시간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는가? 무엇이 아쉬웠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짧은 시간이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좋은 책, 좋은 강연, 좋은 조언.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것은 남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찰은 그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내일 밤부터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끝내며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지킨 것, 오늘 흔들린 것, 내일 한 걸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습관이 삶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면 변화도 없습니다. 새해의 5번째 철칙은 이것입니다.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매일 성찰하라. 그 성찰이 새해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철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 떳떳함을 지켜라. 꿈은 작게 실행하라. 관계는 정리하고 집중하라. 매일 성찰하라.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밀어줍니다. 미루지 않는 하루가 떳떳함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떳떳함이 있으면 꿈을 향해 작은 실행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행이 쌓이면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정리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성찰이 깊어집니다. 성찰이 깊어지면 다시 내일을 더 잘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철칙은 하나의 화살표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5철칙이 가리키는 공통된 방향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하루를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글을 쓰고, 오늘 책을 읽고, 오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오늘들이 모여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업적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을 살았을 뿐입니다. 새해의 목표는 여러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5철칙을 한 방향으로 묶는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일 바로 시작하라. 이 한 문장이 5철칙의 핵심입니다. 미루지 않고 떳떳하게 작게 실행하며 관계를 집중하고 매일 성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일 바로 시작하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그대가 올해 마지막 날, 오늘을 떠올렸을 때 듣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또 미뤘다일까요? 아니면 잘 시작했다일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의 첫 행동에서 옵니다. 그 첫 행동이 한 해를 그리고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아침 일어나 펜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조용한 실행. 그것이 그를 역사에 남게 했습니다. 그대도 내일 아침 무엇이든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새해를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내일 바로 시작하십시오.